반갑습니다. 네, 업사이클은 굿사이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굿사이클 대표 전수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제 모습이. 이 모습이 제가 이 주식회사 굿사이클 법인 설립하기 거의 직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준비할 그쯤에 저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지났는데 제가 좀 표정이 더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많이 늙어버린 것 같나요? 예, 저는 나름 준비하는 동안 힘든 점도 있었는데 또 배운 것도 많고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제 차차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제 프로필을 잠시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2019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해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예비 사회적 기업가 트랙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는 바로 육성 사업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육성 사업을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되어서 그해 5월에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팀명이 굿사이클이었다가 주식회사 굿사이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19년도 8월에 지역형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굿사이클 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생활문화 공동체 만만세라는 것을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거처가 김해시다 보니 김해시 행복마을학교 공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행복교육지구 지역중심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 첨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어중학교 자유학기제 업사이클 공예 강사를 한 지가 좀 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창원 YMCA 재활용품 장난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창원시 찾아가는 환경교육 초록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 캠퍼스온 경남 김해센터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가 많죠? 예, 이 모든 게 이제 19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21년이니까 그 동안에 저한테 변화라면 변화, 그동안 제가 대표를 맡으면서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생긴 프로필들이죠. 간단하게 이제 마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그 강의를 하면 좋을까 강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결국 제가 여러분들처럼 창업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제가 했던 일들과 어,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됐던 시작하게 된 배경, 그렇게 왜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이제 배경이나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셜 미션, 그리고 저희 이제 굿사이클이 가지는 소셜 미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굿사이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경험한 바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내가 사회적 기업, 그죠? 이런 목 카테고리인데요. 네, 이런 꼭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아줌마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줌마 3명인데요. 이제 제일 앞에 보이는 사람이 당연히 저죠. 저고, 저 바로 뒤에 있으시는 분이 저희 이사님이고,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저희 실장님이세요. 이 3명은 지금 팀원이에요. 처음 시작 때부터, 육성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이제,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들을, 이 팀원들을 만나게 된 거는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되고 했는데 지금 다 각자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어, 대화체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린 봉사로 만나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친해졌어요. 네, 봉사로 만났습니다. 봉사로. 어, 그때 봉사로 만났을 당시에 다들 결혼을 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이제 아이를 안고 만나야 하는 상황에 이런 상황들이었지만 또 다들 또 그 상황에서도 봉사를 하겠다고 만났었습니다. 어, 봉사를 만나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바로 유감함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공통의 어, 공통의 이야기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감맘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어요. 예, 맞아요. 저희는 어떤 봉사를 했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재능 나눔을 했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바느질,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비누 만든다든가, 이제 핸드메이드 어떤 것들. 저희 실장님도 리본 공예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재능 나눔을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육아맘들 또 다른 육아맘들에게 그런 나눔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웃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는 왜 행복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애 키운다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어, 분명 재능과 끼는 다분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김해시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김복인의 재능 나눔이라는 판을 만들고 거기서 홍보 마케팅까지 저희가 하고 복지관에서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능 나눔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이제 육아맘들이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들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 자존감도 올라갔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됐었던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가 말로만 듣던 경력 단절 여성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좀 잘 나가는 여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TV에서 보던 경력 단절 여성이 제가 됐더라고요. 더 이상 취업하기도 애매한 상황. 아이들 두고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옛날 그 일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재능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만의 일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원래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전공을 제품 디자인을 하고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서 디자이너를 한 몇 년간 했었고요. 하고 또 임신을 하기 전까지 서비스업에서도 종사를 좀 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봉사를 했죠. 봉사. 그리고 재능 기부. 봉사라고 하면 어떤 봉사였냐면 제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생명이 탄생하면서 세상에 감사할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으로 내 아이한테 할 수 있다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함께 좀 내 아이 키우듯이 이제 다른 아이들도 함께 키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책 읽는 봉사를 좀 했었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는 거 다른 아이들한테도 같이 읽어주자. 이렇게 해서 책 읽는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또 나의 다른 재능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무료한 시간을 힘든 시간들을 어떤 나의 재능으로 좀 토닥거려 줘 보자 라는 생각으로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했고요. 뭐 그렇게 했었지만 재능 기부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이 경력 단절된 있는 거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나 재능 기부에서 끝이 나고 수업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기부를 해달라는 요청만 들어왔었죠. 경력 단절, 육아맘이어서 마음대로 또 시간적으로 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끝에 저희가 이 세 명이 핸드메이드 공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핸드메이드 공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조금씩 저희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공방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쯤 김해 행복마을학교 업사이클 공예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핸드메이드 공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게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 저한테 이제 어떤 프로필 한 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업사이클 공예 강사를 하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하고 이런 업사이클 활동을 합니다. 지금 업사이클 공예라고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사이클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건을 이용해서 그 자원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 그거를 공예와 접목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업사이클 공예를 하게 됐죠. 그 외에도 그때도 재능 기부는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김해시 학교나 기관에 공예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업사이클 공예를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좀 웃기긴 한데 학교에서 이제 공예 수업을 하게 되면 재료가 듭니다. 재료가 드는데 학교 예산이 재료 좀 부족했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대안을 찾고자 재료를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뭐 재활용품이나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애들하고 활동해보자 라고 했고 그게 이제 또 현대 지금 사회하고 맞아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제
이런 업사이클이나 리사이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저의 뒤통수 때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그 공예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학생이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 이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이 말을 하죠. 선생님, 그냥 두면 재활용이라도 되는 걸 우리가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사실은 진짜 뒤통수 딱 맞고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 맞아. 이거 그냥 두면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수업하면서 아이들하고 활동해가지고 자르고 조각 내고 뜯고 이렇게 해서 다 붙이고 나서 이게 애들 활동으로는 괜찮지만 끝나고 집에 들고 가면 이걸 사용할까? 부모님들이 좋아할까? 사실 저도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품으로 뭘 만들어 오면 집에 오면 처치곤란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집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잠이 잘 안 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환경을 생각한다고 업사이클을 활동을 아이들과 하면서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된 업사이클 공예를 해보자. 이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실용성 있고 버려진 것 같지 않은 예쁜 업사이클 제품을 개발해보자. 이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굿사이클이라는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굿사이클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사이클 공예를 보급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꾸준히 자원이 순환되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을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보면요. DIY 키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업사이클 DIY 키트죠. 이 업사이클 DIY 키트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체험용이나 또 집에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제품, 업사이클 제품과 키트 개발 뿐만이 아니라 공예 교육과 환경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수업이 있어요. 재활용품 장난감 놀이교실. 이건 좀 저학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제일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수업입니다. 이 교육이고요. 재활용품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서 이걸 놀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애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업사이클 활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노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집에 가서도 가족들과 직접 해볼 수 있는 놀이라서 더 반응이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저희의 이제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재봉 기술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셨을 텐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이 사회적 가치, 소셜 미션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셜 미션이란 말을 처음에 저도 이게 뭘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 기업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람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죠. 어떤 사람은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별로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 않고 엄청난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당당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소신이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 돈이 안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직업이라고 친다 하면 개인적으로 돈이 안 되는 직업이지만 아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가치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 가치관과 좀 다르고 뭐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지를 이유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만약에 힘든 일에 처했을 때 힘들어지거나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걸 헤쳐나오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미션이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의 존재의 이유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창업을 한 지 이제 3년 차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제가 자신 있게 꾸준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가치가 다른 사람도 이제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업 대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기업의 소셜 미션이 대중들의 공감을 가지지 못해서 소셜 미션이라 말하기에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저도 예전에 똑같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소셜 미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사이클 공예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셜 미션을 폐자원의 선순환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존재의 이유가 폐자원의 선순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폐자원의 선순환이 얼마나 될까? 이게 내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소셜 미션의 정립에 대한 컨설팅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굿사이클의 소셜 미션은 요겁니다. 엄청 어려운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 대상 문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 뭐 엄청 거창하죠. 거창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 팀원 3명이 경력 단절 여성이었고 유감암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쯤 저희가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공통점도 찾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존감을 찾아가는 그렇게 됐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와 같은 여성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재 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을 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미션은 여성 대상 문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입니다. 네. 너무 거창한가요? 근데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예요. 저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입니다. 아까 폐자원의 선순환이라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사이클 제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보면 자원순환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션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돈이 안 벌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 소셜 미션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사이클 활동들이 분명 사회적 가치가 있고 지금 제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래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 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저의 사회 문제였던 것이 여러분의 사회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굿사이클의 소셜 미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또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 소셜 미션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죠. 기업의 존재의 이유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저희 굿사이클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듬어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굿사이클이잖아요. 이 굿사이클이란 이름 안에서도 이 미션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들 그러셨겠지만 팀명을 정하고 회사명을 정할 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 굿사이클이란 이름을 지을 때 엄청나게 고민을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회사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회사명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굿사이클이란 자, 네, 영어로 굿사이클이죠. 직역을 하게 되면 굿 사이클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정말 촌스럽지 않습니까? 선순환. 선순환인데 그러니까 착한 순환을 말하는 거죠. 이 착한 순환인데 여기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미션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의 선순환입니다. 업사이클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쓸모 없어진 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창출한 일부를 가지고 사회공헌을 하게 되죠. 그 사회공헌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저희와 맞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고용이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요런 이 구조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자원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이고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의 선순환입니다. 사람도 자원에 속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물건들 같은 자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의 선순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약계층들이 저희 사회공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 굿사이클에 고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또 수익 창출을 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굿사이클입니다. 너무 해석이 좋은가요? 네, 저희 굿사이클의 의미에도 이런 미션을 좀 담아서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셜 미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한 미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서 다른 기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기업 주식회사 온더무브라는 기업이고요. 부산에 있습니다.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른 유명한 사회적 기업을 소개시켜 드려도 되는데요. 창업을 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잘 되어 있는 큰 기업들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주식회사 온더무브는요, 제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으로 들어갈 때 저에게 한번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번 해보아라. 너에게 아주 잘 맞는 길인 것 같다. 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고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멘토와 같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실은 뭐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은 지금은 조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 시작해서 저보다 겨우 1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바로 위에 선배이긴 한데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바로 한 해 위에 선배이긴 한데 아주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해서 이제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온더무브는요 디자인 회사예요. 디자인 회사인데요. 주식회사 온더무브보다 더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차 카페라는 건데요. 디자인 회사인데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이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에 팀원 2명이 대표와 팀원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은 건물을 두 분이 돈을 모아서 한 건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 건물에서 디자인 회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게 된 거죠. 이분들이 제 학교 한 해 선배들이에요. 선배 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두 분이서 동업을 하기로 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좀 저렴한 건물을 사게 된 거였죠. 3년 동안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된 부산 대신동에 있는 건물, 아주 좁고 뭘 하기 애매한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사서 했더니 앞에 떡하니
요 추억의 전차 보이시죠? 이 추억의 전차, 이 버스 정류장이 떡하니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건물이 다 가려져 가지고 아예 보이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면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분들의 이제 미션이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가 잊혀져 가는 근대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전차 정류장이 있는 것은 예전에 부산에 전차가 운행을 했을 당시 여기가 전차의 종점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로 남아가지고 여기를 다른 걸로 바꾸지 않고 이대로 놔두게 된 건데요. 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 보니 이거를 조금 더 옮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온도무브는 차라리 그럼 그럴 거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업에 이제 접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회사인데 카페를 하는 이유는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디자인을 하세요. 이 건물 3층에는 디자인 사무실이고요. 1, 2층이 카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이 전차 정류장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은 고용은 했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카페가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그러면 이색 카페로 바꿔가지고 전차 이름도 전차 카페로 바꾸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예전에 있던 이제 근대 문화 유산인 전차 그리고 그때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소통의 장소로 하게 된 거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차 관련한 이제 이런 내용들의 또 있고요. 또 디자이너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무스 케이크 틀, 실리콘 틀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잊혀져간 문화유산, 그리고 환수되지 못한 외국으로 넘어가서 환수되지 못한 미환수된 그런 문화재를 그거를 무스 틀로 만들어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건 전차 무스 틀이고요. 이 전차 케이크예요. 뒤에 있는 것은 여기 이제 항아리 이게 백자거든요. 백자인데 요것도 이제 문화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부산에서는 이색 카페로 케이크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무스 틀을 주문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이했던 거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전혀 디자인과 관계없는 카페를 오픈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카페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디자인해서 제품 개발하는 걸 가지고 어떤 카페의 이색 디저트를 개발했다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자체가 이색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잊혀져가는 근대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여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미션이 그 온도무브의 미션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근데 잊혀져가는 근대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의 공감을 얻지를 못했었대요. 얻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참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업사이클이라는 거를 지금, 요즘 시기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래서 제가 업사이클을 하고 있는 게, 아, 그래,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환경이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누구라도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의 공감대를 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10년 전, 15년 전에 했다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저희 모델이 시기를 잘 탔다는 생각도 하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더무브가 잊혀져가는 근대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게 할 것이고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업사이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누군가라면 그게 저인 거죠. 사회적 기업가인 거죠. 온도 무브인 거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 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 없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그들도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전 세계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저희 굿사이클은 이제 직원 2명 있어요, 2명. 직원 2명 있고요. 이 온더무브, 이 전자 카페에는 직원이 6명이더라고요. 벌써 5인 이상 기업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1호점이 동대신동에 여기 이제 구덕운동장 앞쪽에 있고 2호점이 생겼어요. 그 꽃동산이라고 대신동에 가면 있는데요. 그쪽에 2호점이 있고 벌써 3호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죠. 전화를 드리자마자 선배, 주식회사 온더무브의 소셜 미션은 뭔가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아직 이제 4년차가 된, 이 선배들도, 소셜 미션 하면, 나도 아직까지도, 말하기가 이상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창업 준비를 하면서 미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미션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되지만 나중에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고민되실 겁니다. 제가 3년이니까 3년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5년 뒤에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